안녕하세요, 뮤미입니다. 벌써 5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이었는데 월급은 통장을 스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통장을 스쳐버렸어요. 이번에는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 게 있어서 남은 돈이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월급 받은 지 4일 정도가 지났는데 월급 통장은 월급 받자마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영원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영원이 됐기 때문에 가계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기 가계부에 쓰는데 너무 정신없게 적어가지고 아이패드로 옮겨서 적어봤어요. 5번째 월급을 드디어 받았고 작고 소중한 22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받기 전에 남아있던 잔액은 0원입니다. 우선 월급날을 받자마자 청약저축이 먼저 빠져나갔어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청약저축을 2만 원을 넣었었는데 2만 원이 너무 적게 느껴져서 그냥 이번에 자동이체 금액을 5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은 2만 원이 아닌 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청약저축을 하는 이유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건 아니고 그냥 비상금 개념으로 모으는 거예요. 청약저축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기본 이율은 있으니까 하는 편인데 이번에 청약저축이 얼마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10만 원씩 넣어야 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상향됐다고 얼핏 들어서 저는 어차피 10만 원도 넣을 돈이 없지만 청약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넣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청약저축은 안 들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청약저축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제 개념이 별로 없던 때였는데 그때 우연히 들었던 강의 중에서 경제학과 교수님이었나 이러셨는데 저희한테 무조건 저금은 안 해도 청약 저축은 들어라 라고 엄청 잔소리를 하셨었어요. 너네가 돈이 없으니까 2만 원씩이라도 들어라 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만 원씩 차곡차곡 모았고 그 청약 저축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10만 원씩 늘렸어요. 이 2만 원씩 모아도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8, 900 정도를 모았었어요. 이거를 저는 청약에 넣은 게 아니고 결혼할 때 부족한 자금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지를 하고 다시 청약저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약저축이 청약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소액씩 모아도 나중에 보면 되게 큰 금액이 되거든요. 한 번에 8, 900만 원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푼돈인 만 원, 2만 원씩 모으면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에 가서 보면 큰 비상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청약저축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적금에 그렇게 소액씩 모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쓰고 싶거든요. 이 큰 금액이 언젠가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청약저축은 함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청약을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깨기가 한 번은 망설여지는 적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금을 자꾸 깨고 만기 금액을 자꾸 어딘가에 쓴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저축에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청약저축 다음에는 가족 모임으로 나가는 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남매들이 5만 원씩 모은 돈으로 엄마의 환갑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펜션도 예약하고 선물도 사고 할 예정이거든요. 아무리 요즘 환갑이 아무 날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 세대에서 환갑은 그래도 축하받고 싶은 특별한 생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한 번에 큰 돈을 내라고 하면은 이게 망설여지고 갖고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형제들끼리 소액씩이라도 돈을 모아 가다 보면은 큰 일이 있을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빠져나갔는데 운전자 보험 26,000원, 첫 번째 보험이 81,662원, 두 번째 보험이 43,042원 빠져나갔습니다.
수요일에는 청년도약 계좌 10만 원, 그리고 정기적금 100만 원이 빠져나갔고 이 100만 원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소액씩 하는 적금을 모아서 적었습니다. 또 남편과 모으고 있는 외식비가 5만 원 출금됐고 연금저축 10만 원, ISA에 20만 원 빠져나갔고 두 번째 가족 모임인 여자들끼리 모으고 있는 적금 3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이번 달에 가장 멍청했던 소비, 멍청 소비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멈추기에는 애매해가지고 노란색 불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하필이면은 카메라가 있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순간에 카메라 앞에서 빨간불이 돼버려서 아, 이거 찍힌 거 아니야 싶었는데 역시나 찍혔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통 벌금이 3만 원 정도일 줄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7만 원 돈이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었어요. 7만 원이면 거의 이 2주 동안 살 수 있을 돈인 것 같거든요. 저희는 생활비를 진짜 안 쓰기 때문에 맛있는 것도 한 두세 번 정도 사 먹을 수 있을 돈 같고 이런데 이거를 날려버려서 진짜 멍청 비용이다.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원래 험하게 하진 않는데 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노란불에 멈추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찍혀버렸습니다. 여튼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7만 원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가장 멍청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등유값 13만 원 냈고 원래는 저희가 5만 원씩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곤 했는데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집주인 분께서 저희가 계속 5만 원씩 사다 쓰는 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이 등유를 한 드럼이라고 하는데 한 드럼을 채워버리셨어요. 26만 원 어치를 채워주시고 돈을 자기한테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만 원씩 갚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저번 달이랑 이번 달 해서 13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13만 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기름 언제 떨어질까 이렇게 불안하진 않아도 되는데 한 번에 13만 원이 나가버리니까 이게 생활비가 많이 남지 않아서 그게 또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름 걱정 없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있고 이제 또 따뜻한 여름이 오면은 등유를 채우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등유값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생활비가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비는 24,45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비가 줄어든 것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남편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바꾸게 됐는데 남편도 뭐 5, 6만 원밖에 안 나가던 핸드폰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기값을 내야 되니까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내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핸드폰비가 10만 원 정도 는 거니까 10만 원이면 본인 용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높은데 갑자기 핸드폰비에 그 10만 원을 내야 하니까 엄청 부담스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핸드폰비 각자 그냥 월급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핸드폰 진짜 아껴 써야겠다. 이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는 한은 계속 쓰고 싶어요. 원래 핸드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저번 기기도 거의 한 5년 정도 썼거든요. 이 핸드폰도 3년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진짜 부족하신 분들은 이 핸드폰비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핸드폰비가 너무 비싸지 않는지, 요금제를 굳이 그 요금제를 써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알뜰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핸드폰 할인해주는 약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해지하고 알뜰폰을 쓰려고 하니까 해지 요금이 더 비싸더라고요. 몇십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정이 끝나면 이제 알뜰 요금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알뜰 요금제 쓰면은 만 얼마 정도 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핸드폰 요금을 그렇게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핸드폰 비가 저는 정말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릉 여행 갈 때 강릉에 간 이유가 임신 사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그 임신 사전 검사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했더니 검사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13만 원 들어왔고 13만 원 들어오자마자 그때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선결제 금액인 21만 2천 원을 바로 납부했습니다. 이 21만 2천 원 금액은 산부인과에서 썼던 15만 원 정도 금액이랑 서울 가서 썼던 외식비 5만 얼마가 합쳐져서 이 21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다행히 검사비가 지원이 돼서 납부를 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공과금을 납부해준 날이었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9,010원, 전기요금 41,240원, 도시가스 2,430원, KBS 수신료 2,570원. 원래 KBS 수신료가 2,500원인데 이게 25일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또 27일 날 냈잖아요. 저번 달에도 그렇게 늦게 내서 이번 달 요금에 70원 가산금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늦게 내서 아마 다음 달 요금에도 70원 가산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 납부하는 게 다 말일이어가지고 자꾸 같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납부를 제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때 납부해서 요 70원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다 빠졌고요. 이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220만 원 들어왔고 이 모든 거가 나가고 난 후의 잔액은 10만 7,596원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엄청 부족하잖아요. 진짜 엄청 부족한데 웬만하면은 돈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만기한 한 달 적금 금액 18만 원 정도를 적금에도 안 넣고 그냥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세이프박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넣어뒀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면은 그 한 달 적금 만기한 금액이랑 합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비상금으로 놔둬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마저 적금에 넣어버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월급으로 가계부를 다 적어봤고 남은 생활비인 10만 원으로 열심히 한 달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